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전황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의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제철소를 방어하는 아조우 연대 측은 현지 시간 5월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제철소 내 민간인을 대피시키고자 이동하던 차량을 대전차 유도 무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다쳤다고 아조우 연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 당국은 제철소에 남은 민간인 대피에 협조하고자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사흘간 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가 전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 제4근위 전차부대와 제106 근위 공수사단이 이지움 축선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다고 현지 시간 5월 6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러시아군의 최정예 전차부대인 제4근위 전차부대가 하르키우 외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제93 기계화예단의 집중 공격을 받아 20여 대의 전차를 잃고 부대 전체가 와해되어 소수만 러시아 본토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인 제106 군위사단도 개전 쪽 키우 인근에서 전투했는데 큰 피해를 입고 벨라루스로 철수해 부대를 재편성한 후 돈바스 전선에 다시 투입된 부대인데 이 부대는 재편성 과정에서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과 예비군들 위주로 재편성되어 돈바스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이어서 전투 중 우크라이나의 집중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어 부대가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지움 슬라반스크 축선에 투입된 제4근위 전차사단과 제106근위 전차사단으로 편성된 최소 4개의 대대 전술단이 거의 전멸 상태가 되어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2개 전차사단이 전멸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유인 전술에 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숫자상으로 17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한 제4근위 전차사단과 제106 근위 전차사단은 우크라이나군이 대적하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전차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미리 계획한 전술인 소수의 전차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통하여 러시아 전차부대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참호 진주로 유인해서 드론을 띄워 러시아군의 전차 위치를 확인하여 공격하는 방식으로 격파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공중 정찰을 계속하고 있고 다시 공세를 가하기 위해 전투 병력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4월부터 파상적인 공세를 펼친 러시아군이 더 이상 공격을 펼치지 못하자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서방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량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고 공세 작전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6일은 우크라이나군 보병의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보병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반격이다. 침략자들을 모두 소멸시킬 때까지 우리는 반격한다. 너희는 살아서 이 땅을 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외곽을 공격하였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르키우 전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전투기의 폭격과 포병의 포격으로 하르키우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하르키우 북쪽과 동쪽의 여러 정착지를 탈환하여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번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국지적이고 방어적인 작전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광범위한 반격이고 러시아군을 교훈삼아 속도를 빠르게 하여 무조건 진격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지역을 탈환한 후에 주요 지형을 확보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다시 진격하는 작전을 취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후방은 러시아군처럼 쉽게 뚫리지 않는다고 현지 시간 5월 6일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페도리부카, 우크라인카, 세스타코보, 페레모화, 지르쿠니 일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미국과 서방국이 지원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또는 도달했더라도 사용을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방공시설과 물류보급 인프라를 집중 포격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전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이동통신망을 일주일 만에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인민공화국 선포를 위한 주민 통제 목적으로 지난 4월 30일 헤르손의 주요 통신기지국을 파괴하고 모든 인터넷 서버를 러시아 서버로 마운팅하면서 헤르손의 통신 서비스가 러시아의 통제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동통신업체가 파괴된 기지국을 복구하고 광 케이블을 새로 가설하고 사이버전을 통하여 헤르손 지역의 데이터 통신 강제 라우팅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시간 4월 30일부터 러시아가 통제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업체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우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간 5월 4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동통신업체가 헤르손의 끊어진 통신망을 복원하는 데 성공해서 헤르손 전역에서 이동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점령한 남부 헤르손주를 자국 영토에 병합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헤르손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과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시간 5월 7일 헤르손주를 통치하는 러시아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병합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헤르손주 민군합동정부 부수장인 키릴 스트레모조프는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일부로 살 계획이며 발전 속도면에서 크림반도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